조갑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6월 8일 오후 5시입니다. 요새 대북 전단 문제로 여야가 시끄럽고 국제적으로도 관심이 많습니다. 국제인권단체에서는 정권이 나서가지고 북한에 전단을 풍선으로 보내는 것을 제한하는 것은 이것은 사실상 북한 인권 문제를 덮어주려는 김정은 편들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헌법 정신에도 위반되는 것이다. 인류적 보편 가치에 위반되는 것이다. 북한 인권단체 그리고 북한 인권 운동을 쭉 해왔던 국제기구가 있습니다. 거의 일치된 견해입니다. 그리고 북한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제대로 된 전문가입니다. 북한 전문가가 여러 사람 있지만은, 예컨대 북한 분석관으로 한 30년 동안 일했고, 지난 김정은 중퇴설이 있을 때 김정은은 중퇴설이 아니라 지금 어디 숨어서 무슨 도발의 기획을 하고 있을 것이다 라고 정확히 분석을 했던 곽길섭 같은 분도 이 북한으로 풍선을 보내는 것만큼 효과적인 전술 그리고 대책이 없다라고 극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에 민간인 풍선 보내는 운동을 장려하지는 못할지언정 절대로 막아서는 안 된다. 이걸 막는 것은 헌법 정신 위반이다. 언론의 자유, 양심의 자유와 같은 위반이다.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당은 아주 이 자존심도 없이 김여정이가 신경질을 낸다고 하니까 그 즉시 그것도 시간을 두면서 좀 체면을 봐가면서 하지 않고 4시간 만에 청와대가 나와서 백해무익이라고 했습니다. 백해무익인데 왜 김여정이가 나와서 저렇게 방방 뜹니까? 평양에서 아마 풍선이 떨어진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풍선으로 보내는 게 거기 이 세상 돌아가는 걸 쓴 정보지가 거기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끔 1달러짜리도 붙이고 초콜릿도 붙이고 성경 구절도 붙이고 합니다. 이게 많은 북한 사람들의 생각을 바꿔놓습니다. 북한으로 자유로운 정보가 들어가면 북한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또 북한을 그런 식으로 무너뜨려서 다만 전쟁을 하지 말고 통일하라는 게 헌법 1조, 3조, 4조의 명령입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권은 이걸 법으로 막겠다고 나섰습니다. 법으로 할 것 같으면은 지금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고, 이게 위헌 심판 요청이 들어가더라도 헌법재판소가 지금 문재인 정권 코드에 맞는 사람들이 다수니까 법으로 하면 어떻게 말릴 방법은 없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순응하면 또 어떻게 되느냐? 그건 김정은 편하게 해주는 것이고 탈북민을 옥죄는 것이고 우리 대한민국으로서는 국가 이익이 훼손되는 것이죠.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대북 살포 행위를 저지하겠다는 취지에서 역대 정부가 겪어왔던 대북전단 문제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 원 구성이 완료되면은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을 마무리할 것이다. 김정은이가 보면은 상당히 기분 좋겠습니다. 김정은이가 골치 아픈 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휴전선의 대북 방송입니다. 대북 선전 방송, 휴전선의 대북 방송. 그건 이미 중단되었습니다. 그리고 풍선 날라오는 것을 걱정을 했는데 이 두 개를 남한의 좌파 정권이 없애주겠다고 약속하니까 또 이미 대북 휴전선 방송은 중단이 됐습니다. 아마 고분고분하게 말 잘 듣는다고 기분 좋아할 겁니다. 김 원내대표는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한반도 평화를 위해 백해무익한 대북전단 살포는 금지되어야 한다. 지금은 남북이 모두 코로나 사태로 어려운 사태인데 어려울 때일수록 남북이 역지사지 자세로 상대를 존중해야 할 것이다. 대북전단 살포 문제는 정쟁의 소재가 아니다. 야당도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니라 책임 있는 자세로 대북전단 문제에 임해야 한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완전히 북한 노동당 입장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백해무익은 문재인 정권이 백해무익하면 몰라도 대북전단은 백익무해입니다. 백익. 우리로서는 이익이 100가지면은
손해볼 건 없다는 이런 이야기죠. 여기에 막말 대장이 한 사람 나왔습니다. 정세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 부의장인데, 이 정세현 이분은 연구 대상입니다. 90년대까지만 해도 우리나라 이 대북 전문가들 사이에 정세현 씨는 가장 강경한 입장에 있었습니다. 가장 오른쪽에 있던 사람인데, 김대중 정권 들어서고 나서 완전히 표변했습니다. 왜 표변했느냐? 완전히 표변한 이유가 상당히 궁금합니다. 왜 이렇게 표변할 수 있느냐? 대북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가장 오른쪽에 있던 사람이 가장 왼쪽으로 갈 수가 있느냐? 여기 무슨 이유가 있을까? 이 사람은 군병력을 동원해서 대북 전단 살포를 막아야 한다고 극단적인 주장을 했습니다. 한국에 극우가 있다면은 이 정세현 씨가 극우 같은데요. 바로 극우가 이런 사람입니다. 아니, 민간인들을 단속하기 위해서 군대를 동원해야 된다? 제2의 그런 광주 사태를 일으키겠다는 겁니까? 지금 트럼프가 공격에 처한 게 군대를 동원해서라도 뭐 시위를 막겠다는 말을 했다가 지금 군에서도 들고 일어나고, 마티스 전 국방장관, 콜린 파월 전 국무장관, 합참의장 출신들, 이런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가지고 그건 헌법 위반이다. 어떻게 적을 상대로 싸우는 군대를 자국민 보호가 아니라 자국민 단속에 썼느냐. 큰일 날 소리다 해가지고 막 들고 일어나고 있습니다. 똑같은 발언을 지금 정세현 씨가 한국의 트럼프 좀 되는 모양입니다. 라디오에 출연해가지고 탈북단체가 오는 25일 대북전단 100만 장을 날리겠다고 밝힌 데 대해서 6.25 전쟁이 일어난 날을 골라가지고 북한에 자극적인 행동을 한다는 것은 문제다.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경찰과 군병력을 동원해야 한다. 아니, 이게 북한의 자극적인 게 아니고요. 북한 노동당 정권의 자극적인 거죠. 김정은 정권에 자극을 주면 안 됩니까? 김정은 정권을 압박하고 자극을 줘야 도발을 함부로 못하게 하는 거죠. 김정은을 안심시키면은 당신 뭘 해도 우리 가만히 있을 것이다. 그걸 김정은 안심시키는 가장 좋은 방법인데, 그러면 도발하라는 초대장 아니겠습니까? 어차피 대북전단을 날리는 곳이 군사지역이라 군이 동원될 필요가 있다. 우리 정부가 강력히 대북전단 살포를 저지하고 막는 그런 모양새를 비치면 북한도 좀 조용히 지나갈 것이다. 이건 맨정신으로 읽을 수 없는 말이네요. 우리가 이렇게 성의를 보이면은 북한도 막 양해하고 넘어갈 것이다. 완전한 노예 근성입니다. 완전한 노예 근성입니다. 통일부 장관을 지냈다는 정세현 씨가 하는 이야기가 이 모양입니다. 그러면서 존 볼턴에 대해서는, 김정은에 속지 않는 존 볼턴 전 백악관 안보보좌관에 대해서는 아주 상스러운 이야기를 했던 사람, 정세현 씨의 판단 기준은 김정은이다. 김정은의 이익을 위해서 복무하는 사람이라고 의심할 권리와 자격이 국민들에게 있습니다. 정 부의장은 지금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 부의장입니다. 이분이 남북관계가 경색된 것은 탈북자를 공천한 야당 탓이다. 이건 또 무슨 황당한 논리입니까? 남북관계가 경색된 것은 북한이 핵미사일을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이지, 국군 포로를 보내주지 않았기 때문이지, 그리고 제대로 된 이산가족 상봉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지, 약속을 어기고 있기 때문이지, 남북 군사 합의서를 맺어놓고 김정은이가 직접 해안포 사격을 명령함으로써 합의 정신을 깨고 있는 덕분이지, 막말하고 있는 덕분이지, 어떻게 탈북자를 공천한 통합당이 남북관계 경색의 주범입니까? 이런 정치적 통합당이 이거 가만히 있으면 안 되죠.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 부의장은 정치적으로 중립해야 되는 사람인데 이런 식으로 야당 공격하면 되겠습니까? 대북전단 문제를 그간 미온적으로 관리를 했던 것이 국회 책임도 있다. 탈북자를 국회의원으로 공천하는 그런 마인드를 가진 야당이 법사위를 장악하고 있다. 대북전단 살포 제한법을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김홍걸 의원은 이 사람이 한 이야기는 다른 기회를 통해서 제가 비판을 했습니다. 김여정이가 남북 공동연락사무소를 폐지하겠다고
한 이후에 전화를 해도 전화를 안 받는답니다. 개성에 있는 이 공동연락사무소에서 전화를 안 받는데요. 근데 저 고친다고 우리가 100억 들였습니다. 우리 돈으로 100억 들여서 고친 겁니다. 근데 공짜로 입주해 있던 자들이 전화를 해도 안 받는데요. 아마 폐쇄 단계에 들어간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입니다. 이 지구상에서 도덕적으로 가장 타락한 집단이 김정은 정권과 문재인 정권이라는 것을 여실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